네, 가상화폐 시장 이슈들과 전망 분석해 보겠습니다. 크립토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시크릿 리더스 도진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인 시장 참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네. 시기에 또 구원투수 같은 우리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 한번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딜사이트 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시크릿 리더스에서 크립토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도진우 전문가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코인 시장 복잡한 이슈들을 핵심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전략 중심으로 여러분의 판단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도진우 전문가의 활약 눈여겨봐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의 서클이 무려 30% 넘게 급등을 하면서 그 훈풍이 코인 시장에도 좀 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클이 우리는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걸 숫자로 좀 증명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모든 코인들이 좀 어제장에 좀 많이 올라줬어요. 이 전문가님은 앞으로의 시장 좀 낙관론에 좀 우세하다라고 보십니까? 이제 최근 시장 분위기는 정말 뜨겁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서클이 실적 발표 이후 무려 30%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 움직임이 단순히 한 종목의 상승으로 끝나지 않고 가상자산 전체로 훈풍이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 이제 USDC를 발행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상당히 큽니다. 실적이 좋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이는 온체인 활동 증가와 자금 유입 확대 가능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대부분의 코인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고 시장에는 다시 낙관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제 이번 상승을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만 오르는 솔링 장세가 아니라 이더리움과 중대형 알트코인 그리고 일부 디파이와 테마코인까지 상승이 확산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장에서는 보통 실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클의 실적 호조는 스테이블 코인 수요 증가를 의미를 하고 있고 이는 곧 시장 내의 대기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해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장이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데이터가 뒷받침되는 상승이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고점 부근에서 강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 좀 조정이 짧고 눌림은 가볍게 눌리는 모습이고 고점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모습에 가까운데요. 만약 이 구간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에너지를 모은 뒤에 상단을 돌파를 다시 해준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락하지 않는 힘, 즉 매수 대기 수요가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은 비트코인 대비 상대 강도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단순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아니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방어 모드에서 공격 모드로 전환될 때 이더리움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구간은 의미 있는 방향이 바뀌는 초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알트코인 시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초기 단계의 가능성은 열렸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항상 일정한 순서가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하고 이후에 이더리움이 강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은 이제 중대형 알트코인으로 확산되고 마지막에는 테마코인 그리고 마지막에는 민코인 과열이 나타나는 구조인데요. 현재는 비트코인 이후에 이더리움으로 힘이 이동하는 초입 단계처럼 보입니다. 아직 전면적인 알트 시즌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자금 확산의 조짐은 분명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시경제 변수입니다. 금리와 물가, 고용 지표 등 주요 이벤트는 언제든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열 리스크입니다. 단기간 급등 이후에는 레버리지가 이제 과도하게 쌓이면
강한 변동성이 동반되는 조정이 한 차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강세장에서도 20%에서 30% 조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상승장과 조정이 없는 장은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전략적으로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구간을 비관 속에서 시작되는 상승장 초입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신호입니다. 모두가 확신에 차 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반신반의할 때 시장은 더 멀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략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중심이 코어 포지션을 유지하고 단기 급등 종목은 추격 매수를 자제하며 눌림목에서 분할 접근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레버리지는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지금 장은 흥분이 아니라 차분한 낙관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클의 급등은 단순 이벤트를 넘어 시장 신뢰 회복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기술적으로 강한 구간에 위치해 있고 알트코인으로의 자금이 옮겨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거시 변수와 과열 리스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시각은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늘 의심의 벽을 타고 오릅니다. 지금은 그 벽을 막 넘기 시작한 구간일 수도 있는데요. 조심하되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는 전략, 그것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앞으로는 오르기는 오를 건데 이제 흔들면서 오를 거고요.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하다 보니 결국에는 단타 트레이딩으로 올랐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는 단타 전략이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도진우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는 팀방에서는 이런 단타 트레이딩 타점을 24시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가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고 이제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 노란 톡방 창이 열립니다. 그 가운데 1대1 오픈 채팅 버튼까지 꼭 누르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누르셔서 도진우 전문가님 단타 트레이딩으로 수익 보고 싶습니다. 혹은 방송 잘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클의 급등은 결정적으로는 시장의 신뢰 회복의 증거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다만 차트상 그리고 데이터상으로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일봉을 보면은 전형적인 베어 페넌트 패턴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 매트릭스 포트에서는 자체적인 공포 탐욕 지수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차트상으로 추가 하락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지표상의 과매도 반응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 보십니까? 지금 차트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베어 페넌트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크게 한번 떨어진 뒤에 가격이 좁은 삼각형 모양으로 옆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아래로 밀리는 패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약 67,000달러, 8,000달러 부근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5년 10월 고점 이후 하락이 나왔고 이후 좁은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최근 63,000달러 지지선이 한 차례 깨졌던 흐름이 나오면서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커졌습니다. 이 패턴을 근거로 일부 분석가들은 6만 달러, 심하면 53,000달러까지 추가 조정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면 열려있는 시나리오는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 해석도 있습니다. 현재 공포 탐욕 지수는 10 초반대에서 그리고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수준까지 내려갔을 때 오히려 바닥 근처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시장이 거의 패닉 상태일 때 되돌림이 나오는 경우가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또 단기 모멘텀 지표들도 과매도 구간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완전히 꺾였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 나오면 그 지점이 단기 바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하락 패턴이 좀 살아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미
과도한 공포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며칠 정도는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합니다. 6만 달러 초반까지는 다시 테스트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시장이 지금 너무 겁을 먹은 상태라 작은 긍정 뉴스 하나만 나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경제 지표가 나오면 현재 가격대인 6만 8천 달러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10% 이상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뭐 다만 중요한 건 종목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시가총액이 큰 대형 코인들은 하락이 와도 자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알트코인은 다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전 사이클에서도 비트코인이 고점을 회복할 때 많은 알트코인들은 예전 고점을 넘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네. 정리하면 현재 가격 6만 8천 달러 후반대는 기술적으로는 아직 하방 리스크가 남아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극단적 공포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단기 변동성은 더 열어두되 중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며칠 정도는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차트상으로는 뭔가 하락에 대한 경고가 나오긴 하는데 리플의 CEO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비트코인 좀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클래리티 법안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리는 게 차트는 하락 경고가 나오긴 하는데 거물들은 좀 무지개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적 하락 신호 그리고 입법 호재 중에 어느 쪽이 지금 시장에 좀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네. 최근에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4월 말까지 이제 90% 확률로 통과될 것이라고 강하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XRP CEO는 이제 백악관 미팅 후에 확신이 더 생겼다고 하고 있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코인 규제가 명확해져 기관의 돈이 대거 들어올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1년 동안 기관의 돈이 한 차례도 유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장에서 이런 말은 이제 희망 고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특히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데 CEO가 계속 긍정적이면 투자자들이 팔지 말고 버티자 하게 만들죠. 하지만 갈링하우스의 말은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리플은 SEC 소송이 끝났지만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현재 시장 핸들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하락 신호, 베어 페넌트가 쥐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가 압박 중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입법 호재가 훨씬 세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소식이 나오면 차트 패턴 무시하고 시장이 뭐 다시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기술 신호가 앞서 있지만은 3월에서 4월에 법안 관련 뉴스가 터지면 핸들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년도에도 비트코인이 이제 3월에 이제 1억을 찍은 이후에 9월까지 상승 지점과 하락 지점이 하락 빛과 터널을 만들면서 내려오다가 네. 7천만 원 초반일 때 하락 박스권을 깨면서 급상승이 나와서 1억 5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고점을 찍고 5개월 동안 강한 하락 추세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법안 통과와 호재가 동시에 겹치면서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정말 뭐 하루하루가 더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인 분들도 너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마이너스만 보면서 수익 보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뭐 코스피는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실망이 많으신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지루한 하락일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 하락 추세선을 깨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횡보가 이제 길어질수록 곧 올 수도 있으니까 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시황 체크를 잘 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고 팀방에 없으신 분들은 이제 아래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전체적인 시황이나 저희 관점으로 인한 단타 매매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선착순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이나 코인에 대해서 나도 단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지표들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생명선과 같은 20일 이평선 아래로 좀 내려왔었고 RSI도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50을 이탈을 했고요. MACD도 데드크로스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기술적인 지표들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네. 가장 핵심은 단기 추세 구조가 이미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동평균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5일선이 21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단기 역배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장에서는 가격이 21선 위에서 눌림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좀 반복돼야 하는데 네. 지금은 21선을 이탈을 했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21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단타 관점에서는 이 구간을 추세 추종 매수 구간으로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RSI를 볼 텐데요. 네. RSI가 51선을 하회를 했다는 건 상승 모멘텀이 둔화됐다는 의미입니다. 강한 상승 추세에서 RSI가 50 아래로 쉽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40대 초반까지 밀려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추세 재개로는 보기는 이릅니다. MACD도 중요한데요. 이미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히스토그램 음봉이 확대되는 구간이라면 이는 하락 모멘텀이 강화되는 신호입니다. 단타 트레이더라면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자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지금은 선매수 구간이 아니라 확인 후 대응 구간입니다. 첫 번째로 21선을 재돌파하는지를 봐야 하고 네. 두 번째는 RSI 50선 회복, 그리고 세 번째는 MACD 히스토그램 축소 또는 이제 골든 크로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와야 단기 추세의 복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고점과 저점의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이제 낮아지는 흐름이 확정이 된다면 이는 명확한 단기 하락 추세 전환입니다.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고점과 저점의 방향성입니다. 만약 중기 상승 추세선까지 이탈을 한다면 전략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는 매수 관점이 아니라 RSI 30 근처에서 과매도를 확인하고 MACD 바닥 다이버전스 확인과 이전 대량 거래 매물대 또한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야 반등 매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이제 현재 비트코인은 단기 추세가 약화되어지면서 모멘텀도 둔화로 인해 이제 반등 시 저항 구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타 전략은 짧게 하시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표들이 회복을 하는지 확인 후 대응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이더리움은 좀 어떨까요? 지금 이 6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지를 좀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MACD는 아직 확실한 골든크로스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지금 선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MACD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과는 좀 약간 다른 구조입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은 60일 이동평균선과 상승 추세선 하단을 동시에 테스트를 하는 구간입니다. 네. 이 구간은 단타 매매에서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을 보면 5일선과 21선은 눌림 상태지만 60일선은 아직 완전히 하방으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 이는 중기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이더리움은 강세장에서 60일선을 잘 지켜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의 반응이 향후 방향성을 결정한 가능성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네. RSI를 보겠습니다. 가격은 횡보를 하거나 소폭 저점을 낮추는 모습인데 RSI 저점은 이제 높아지고 있다면 이는 상승 다이버전스 가능성입니다. 단타 관점에서는 이 시그널이 매우 중요한 힌트입니다. 하지만 MACD는 아직 확실한 골든크로스를 만들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는 확인되지 않은 반등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공격적인 단타를 하시는 분이라면 추세선을 하단 지지를 확인하시고 RSI 40에서 45 부근 구간 반등 시에는 선 진입 후에 손절은 추세선 종가 이탈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단타를 하시는 분이라면 21선 회복과 MACD 골든 크로스를 확인하시고 거래량이 동반한 양봉 출현 이후 진입 이 구간은 바닥 형성 구간일 수도 있고 하방 이탈 직전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추세선 하단을 여러 번 테스트하면 이제 지지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트에서 지지를 많이 두드릴수록 이탈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손절 기준인데요. 추세선 이탈 시에는 미련 없이 정리를 하시고 RSI가 35 이하로 밀리면 관망도 좀 하시고 MACD 양 전환 시에 재진입이 원칙이 단타 트레이더에게는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비트코인은 이미 단기 추세 약화 구간이고 이더리움은 지지 테스트 구간입니다. 단타 전략에서는 비트코인은 반드시 저항을 확인한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더리움은 지지를 확인한 후에 제한적 매수 전략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표상의 그런 온체인 데이터들 좀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월의 마지막 장이 넘어가고 대망의 3월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하면은 좀 봄바람을 기대하기 마련인데요. 지금 아직 코인 시장은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3월 달에 꼭 눈여겨볼 이슈, 체크 포인트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개미 투자자들은 확실히 이제 공포에 질려서 좀 팔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라 소셜 미디어 거래량을 보면은 패닉 셀링이 많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이란 게 주변에서 이제 사실 곡소리가 나와야 매수 기회다라는 얘기가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역사적으로 항상 저점일 때 반등할 때 이제 대부분 여기서 살 걸 이러면서 과거 차트를 회상하죠. 반면에 이제 고래 투자자들은 좀 복잡한데요. 거래소 데이터를 보면은 최근 30일간 고래 비트코인 유입이 82억 달러 규모로 14개월 최고 수준인데요. 일부 고래가 6천에서 10,000 비트코인 단위로 바이낸스에 보내서 매도 압력을 주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단기 매도 신호입니다. 하지만 전체 고래 지갑을 보면 몇 주간 20만 비트코인 이상을 매집을 했었습니다. 네. 공급량이 290만에서 310만 비트코인이 증가를 했죠. 장기 홀더 고래들은 가격이 낮을 때 사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일부 고래가 현금화를 한 건 맞지만 정보 빠른 고래들은 이 하락을 뭐 이제 박앤세일로 보고 매집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은 개미가 던지고 고래가 사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완전히 엑시탈 상황은 아니고 일부 매도와 대규모 매집이 섞여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개미 공포를 팔 때 고래 매집이 바닥 신호였는데요. 장기 투자자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최근 9월에 들어오신 분들은 공감을 못 하겠지만 고래들은 이제 당장 눈앞 3개월을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2년을 보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당장 가격이 떨어져도 고래나 기관들은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시고 9월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실망을 하셨을 텐데 기존에 몇 년 전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이 매수하기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죠. 다만 이제 뭐 더 떨어지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더 좋은 평단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좀만 더 내리면 크게 매수할 개미 투자자 혹은 고래 투자자분들도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특히 투자할 때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모두가 바닥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걸 목표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거나 특히 암호화폐 경우는 과거 너무 낮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10년 전 가격과 지금 가격을 대입해 보면 항상 바닥까지 떨어져서 투자자들을 힘들게 해야 상승이 있습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차트는 없고 뭐 3월에는 이제 뭐 4월에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이제 낙관적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3월에는 이제 좀 조금씩 사모으는 것도 어느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기 마련이죠.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전략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시크릿 리더스의 도진우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